미진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제 다리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준호 씨,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진이의 절박한 외침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화장이 다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었죠. 미진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아도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실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의 눈물겨운 배신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변심과 배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8인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 미진이와 결혼 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미진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저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준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저녁 차려놨으니 먼저 씻고 와. 이런 미진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이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5년 차쯤 되니 미진이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씨,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가 돼? 친구들은 다 집 사고 차 바꾸는데 우린 아직도 월세에 중고차야. 미진이의 푸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했습니다. 미진이가 바라는 삶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한 것도 있고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곧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도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진이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냉소적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진이가 제게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문자에도 답이 늦어지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은 미진이를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죠. 저희 미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단순히 미진이가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미진이와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갔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미진이는 종종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 주고받아? 나랑 있는데. 아니, 그냥 직장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면접 일정 조율 중이라 좀 바빠서 그래. 그렇게 대충 둘러대는 미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 언젠가는 미진이에게 좋은 생활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주식 투자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미진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진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씨,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모자라요. 카드값도 밀렸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진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조금 나올 거야. 그걸로 카드값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돌리자. 그런데 미진이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성과급?
매번 그런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가져왔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연봉 올리고 승진하고 하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성과급도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남편 두면 뭐해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에게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비참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의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미진이는 점점 더 냉정해졌고 저는 더 긴 시간 일하며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미진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저를 보지 못했고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미진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진이는 제가 한참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진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미진이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있었어? 많이 늦었네. 회사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자러 갈게요. 그렇게 대충 둘러대는 미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어쩌면 내 눈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진이의 외출이 잦아졌고 늦은 귀가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급 향수 냄새가 그녀의 옷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미진이의 이런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와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아예 대화 중간에 자리를 떠버리기도 했죠. 미진아, 우리 대화 좀 할까?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는 미진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추궁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선배와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 요즘 아내분이랑 잘 지내요?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글쎄요.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혹시 다른 남자를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설마요. 미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닌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미진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진이는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어떤 과장님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미진 씨 아닌데요. 미진이 남편입니다만.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곧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미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더라. 누구야? 미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나 그거. 최근에 재취업 준비 중인데 면접 봤던 회사 과장님이야. 결과 알려주려고 전화한 것 같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미진이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관리를 시작한 외모,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주 울리는 과장님의 전화. 결국 미진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 시도 끝에 미진이의 생일로 해보니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의 메시지를 확인했죠. 상현 과장님,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내가 다 예약할게. 미진 정말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해 볼게요. 기대돼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리자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진이와 상현 과장님이라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이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옆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죠.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냥 화를 내며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진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하게 됐어요. 미진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욱 대담해졌고, 저는 그 틈을 노려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 밤 미진이가 잠든 후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상현은 미진이보다 7살 많은 42살의 남자였고, 미진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미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았어요. 미진이의 휴대폰에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넘쳐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호텔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상현이 미진이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 제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상현은 미진이에게 선물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진이가 상현에게 보낸 저에 대한 비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진 남편은 정말 답답해요. 늘 돈 없다, 조금만 참자 이런 말만 반복하고. 당신 같은 남자랑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상현 과장님, 곧 그런 날이 올 거야. 내가 책임지게.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미진이와 상현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진이는 친구 만남, 회사 면접 등의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저는 그런 미진이의 행적을 조용히 기록했어요. 한편으로는 탐정을 고용해 미진이와 상현이 만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상현이 미진이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까지. 하루는 미진이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친구들과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잘 다녀와라고 말했죠. 그리고 미진이가 떠난 후 탐정에게 연락해 그들의 제주도 여행을 모니터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울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죠. 저는 그동안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미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미진이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근데 준호 씨는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난 뭐, 평소처럼 일하고 쉬었지. 그런데 미진아,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약속인데요? 그냥 우리 미래에 중요한 일이야. 수요일 오후 2시 시간 비워둬. 미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배신한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진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현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진, 언제쯤 준호한테 이야기할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상현 과장님,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우리도 정리하면 돼. 미진, 빨리 이 답답한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준호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이 대화를 읽는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혹시 오해가 있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진아, 넌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한숨을 내쉬며 서류가 든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동안 저는 이혼 후의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모아둔 자산들, 그동안 미진이에게 숨겨왔던 주식계좌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미진이는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산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미진이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진실한 사랑과 신뢰였어요. 이제 와서 알게 되겠지.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요일만 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진이를 향한 사랑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것은 냉정한 판단과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진이에게 아무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죠. 아침에는 미진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며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미진이는 감동한 듯 꽃다발을 받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로 가자.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어. 미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저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변호사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준호 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해줘.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제가 뭔지 너도 잘 알잖아. 상현이라는 사람과의 불륜, 제주도 여행,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들까지 다 알고 있어. 미진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가 곧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해해요. 상현 과장님은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고. 거짓말 그만해. 증거 다 있어. 호텔 출입기록, 사진, 동영상, 메시지 내용까지. 더 듣고 싶어. 그제서야 미진이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죠. 그래, 맞아. 바람 피웠어. 근데 왜 바람을 피웠는지 생각해봤어?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변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정직했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과 안정이었을 뿐이지. 이제 다 끝났어. 서명해.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너는 자유야. 미진이는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버려? 내가 먼저 당신을 버릴 거야. 상현. 오빠는 나에게 당신이 주지 못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래? 그럼 그에게 가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미진이는 결국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진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이가 자리를 뜨고 난 후 변호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것이었죠. 서준호 씨,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상간자 소송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재산 관련 서류들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미진이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최소한의 재산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미진이는 곧 집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제가 무능하다고 여겼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능력 있고 돈 많은 상현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현에게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면 그가 과연 미진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진이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능하다고 비웃던 남편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미진아, 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나의 복수극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풀어낼 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 통쾌할 것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미진이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상현에게 갔겠죠. 제 추측대로라면 그녀는 상현과 함께 살 생각에 들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상현에게 상간자 소송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소송장에는 미진이와 상현의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 호텔 기록까지. 이 소식을 들은 미진이가 격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상현 오빠한테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해. 왜? 걱정돼.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인데. 준호씨, 제발. 상현 오빠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 인생 망가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미진, 준호씨,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 할 말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하지만 미진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결국 저는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미진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척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씨, 제발. 소송 취하해줘요. 상현 오빠가 회사에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대요.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상현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한가 보네.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씨,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욕이었어요. 미진아,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났어. 미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리고 상현이 정말 너를 버렸다면 이제 넌 무엇도 남지 않았네. 집도 남편도 애인도.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더욱 절박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부탁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나자는 애원까지 모든 종류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뿐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현이 불륜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그의 회사 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특히 그가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은 그의 커리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현의 회사 동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호 씨인가요? 저는 상현이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상현이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혹시 이 소송을 취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분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진 씨도 이제 상현이한테 버림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건 그들의 문제죠. 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진이와 상현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진이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숨겨왔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말이죠. 멀지 않았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진이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분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미진이 측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제 재산 목록을 요구했고 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진이와 그녀의 변호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식계좌에는 100억 원대의 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미진이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진이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돈 없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배신했고 이제 와서 제가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산 목록을 넘겨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준호 씨가 이렇게 재산이 많았다고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미진이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건 제 전체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미진이는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저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결과는 뻔하잖아. 오해해요. 나는 정말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단지 좀 지쳤을 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제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제 재산을 보고 흘리는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진아, 나도 사람을 잘못 봤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미진이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상현은 어떡할 거야? 그 사람도 버리고? 미진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마도 상현에게 이미 버림받은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저 흐느끼며 앉아있을 뿐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음에는 돈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길 바라. 그 말을 던지고 나오는데 미진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제 다리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준호 씨,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진이의 절박한 외침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화장이 다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었죠. 미진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아도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 이제 일어나. 더 이상 자존심을 버리지 마. 미진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준호 씨가 없으면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미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모든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었으니까요.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차 키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진이와의 마지막 추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상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 자체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것으로 상현의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했죠.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현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현은 회사의 간부급 인사였는데 이런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죠. 결국 그는 자천되어 지방지사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문자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미진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현은 그녀를 완전히 버렸고 그녀가 가진 것은 이혼 위자료뿐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여성인데 제가 투자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제 상황을 알면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줬고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유진이와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중 유진이에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유진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진이와는 달랐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 자신을 봐주었으니까요. 귀국 후 우연히 미진이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유진이와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진이는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유진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유진이의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더욱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미진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긴 편지였지만 요약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돈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행복하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진이도 이제 진정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끝났지만 그녀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한편 상현은 지방 발령 이후 회사에서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졌다고 합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고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욕심과 불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죠. 이제 저는 유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진이와의 아픈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유진이와 저는 결혼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유진이는 항상 꿈꿔왔던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그녀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아늑한 카페가 되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새 생명의 소식에 저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방도 꾸미고 이름도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품에 안으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진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우리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유진이는 피곤한 몸에도 환한 미소로 저와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진실함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행복으로 보답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배신당했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지는 돈과 안정을 선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준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증거를 모으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또한 미진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